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아이의 창의력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틀 밖에서 놀게 하라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김경희 교수님이 지었고요. 저자는 영재 및 창의력 분야의 권위자로 2018년에 세계 창의력 교육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풀토런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창의력, 사고력, 상상력, 교육, 육아, 영재입니다. 책은 총 2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1에서는 창의력을 키우는 햇살, 바람, 토양, 공간,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멀리 보는 아이로 자라는 ION 사고력이 있습니다. 아이의 창의력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책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한 CAT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창의영재 교육법을 소개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력은 후천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부모가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저자는 아이의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필요한 27가지 태도를 정의하고 오직 부모, 특히 엄마만이 가정에서 4X 풍토, 즉 햇살, 바람, 토양, 공간을 통해 키워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살아간 우리 아이들의 필수 자산인 ION 사고력을 소개하는데요. 즉 틀 안에서 전문성, 인박스 띵킹, 틀 밖의 상상력, 아웃박스 띵킹, 특히 틀 안 비판력, 인박스 띵킹, 새틀 융합력, 뉴박스 띵킹으로 구성된 ION 사고력이 아이의 영재교육에 IQ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책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 이 에이트가 있는데요. 이지성 작가가 쓴 책 중에, 그래서 그게 부제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인데, 거기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창의력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최고의 무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도 이지성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책의 저자도 창의력이 필수 불가결한 생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창의영재 분야의 권위자다.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만든 혁신가들의 공통점은 높은 지능이 아닌 뛰어난 창의력이다. 이제는 뭐 지능은 인공지능 로봇이 다 이제 99.997%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아이가 다소 산만하고 엉뚱해도 괜찮다. 오히려 아이가 남과 다른 튀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갑자기 그 잡스의 Think Different 이게 생각나네요. 다르게 생각을 하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은 창의력의 원료이기도 해서 호기심이라는 원료를 주면 창의력은 발동한다. 이런 호기심과 설렘은 아이가 어린 때부터 자연스럽게 길러져야 된다. 이 호기심이 결국은 살아가는 원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노력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부모가 많다. 그래도 이렇게 막 기본적으로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믿는 부모가 많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영감과 호기심이다. 이게 결국은 평생 공부하게 하는 거죠.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경험이나 활동을 함께 하고 엉뚱한 질문으로 대화의 주제를 틔우거나 다양한 동물을 키우는 등 여러 방면에서 아이가 호기심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배우면서 아이는 흑과 백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흑과 백 사이의 수많은 톤의 회색과 같은 복합적 사고를 배운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야말로 창의 영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주의력이 부족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걱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은 공부나 과제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창의 영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의 흥미를 끄는 것이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는 새로운 요소가 주변에 나타날 때마다 순식간에 포착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 폭넓은 상상으로 인해 엉뚱하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는 비판을 듣거나 논쟁하는 것이 힘들고 지칠 수 있다. 자신이 커온 방식과는 다르기에 낯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창의력
교육을 아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는 이런 낯선 감정이 필수적이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해야 더 쉽게 신뢰와 존중을 쌓을 수 있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영어는 약간 수평적인 언어인 것 같고 한국말은 약간 의계적인 언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존칭어가 되게 발달되어 있고요. 영어는 공손한 언어도 있지만 사실은 다 수평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보스도 그 사람의 직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고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기 때문에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많이 가능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미국이나 영국이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한글이 되게 아름다운 글이지만 이렇게 수직적인 약간 틀에 갇힌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ION 사고력은 아이의 영재교육에 IQ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흥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키우면서 ION 사고력을 통해 일반적인 의미의 영재, 즉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서 요구하는 혁신적인 아이, 창의 영재로 자랄 수 있다. 아이의 상상력은 창의력을 갖춘 영재가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펼쳐진 미래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한다.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여기에 더해서 그 에이트란 책에 보면 이제 창의력이 중요하지만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우리의 유년 시절 추억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그 경험, 공감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또 그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사고력을 아무리 길러주어도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밖에 나가 상상했던 것들, 교류, 착상으로 꿈틀거리던 생각들이 모두 연기처럼 날아간다.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창의적인 풍토가 먼저 조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다.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 영재 학원 이런 거 엄청 많은데 갔다 오면은 거기서는 창의력 있게 교육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아파트 생활하니까 대부분 그런 거는 약간 이제 환경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되게 약간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애국에 비해서. 나는 부모 특히 엄마의 가르침이 아이들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든 미국에서 다니든 상관없이 교과 내용을 서양 아이들보다 잘 외우고 시험 점수가 높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실제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학교에서 많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이제 막 외우게 하는 것도 옛날보다는 좀 덜하고 그렇지만 아직은 갈 길은 멀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양육자의 가르침 때문이다. 아이가 장차 혁신을 이루는 것은 바로 지금 엄마가 아이를 분재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사과나무로 키우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근데 이제 맞벌이하고 특히 이제 저소득 가정에 아내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으면은 사실 이런 걸 잘 이제 케어를 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